지난주 김 씨는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한참을 망연자실했습니다. 20년을 전세로 살아온 김 씨, 이번에도 전세로 이사하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전세는 거의 없어요. 다 월세로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세 매물이 넘쳐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한 달 후,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월세. 김 씨의 월급 절반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늘어나는 무서운 현실, 그리고 중년들이 감당해야 할 늘어나는 주거비의 무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집을 빌려 쓰는 방식.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 부담이 적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로 살아왔습니다.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전세는 희망의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월세로만 내놓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박 씨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목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자 수입이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금 이자가 형편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맡아도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뉴스가 연일 터져나옵니다. 박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돈이 없으면 어쩌나,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여러 걱정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결정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로. 보증금은 적게 받고 매달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큰 목돈을 맡기지 않아도 되니 부담도 적습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도 보증금 마련 걱정이 없습니다. 박 씨에게는 월세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박 씨 같은 집주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부담, 낮은 예금 이자, 전세 사기 불안, 이 모든 것이 집주인들을 월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월세 물량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이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50대 후반입니다. 평생 전세로 살아왔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녔지만 그래도 전세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매달 월세 부담이 없으니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을 찾았는데 전세가 없었습니다. 모두 월세였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이 씨의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월세로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관리비, 통신비, 식비 등을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저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졌습니다. 이 씨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늙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면서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우스푸어라고 합니다.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월세 상승입니다.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상한선이 있지만 새로 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월세를 올립니다. 정 씨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정 씨는 60대 초반입니다. 2년 전 월세 7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계약 갱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월세를 10만 원 올려달라고. 정 씨는 거절했습니다. 법으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강경했습니다. 싫으면 나가라고. 다른 사람을 구하면 된다고. 정 씨는 난처했습니다. 이사를 가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정 씨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매달 80만 원, 10만 원이 더 나가면 정 씨의 생활은 더욱 빠듯해집니다.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퇴까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은퇴하면 어떻게 이 월세를 감당할까요? 월세 상승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서울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지방도시까지 월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차인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주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를 부립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월세를 놓습니다. 최 씨는 은퇴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연금에 월세 수입까지 있으니까요. 매달 1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옵니다. 최 씨는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반면 강 씨는 집이 없습니다. 평생 월세로 살아왔습니다. 강 씨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적습니다. 거기서 매달 7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남는 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강 씨는 여행은커녕 병원비도 걱정해야 합니다. 최 씨와 강 씨,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업을 가졌던 두 사람. 하지만 집의 유무가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여유롭고 강 씨는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더욱이 이 격차는 대물림됩니다. 최 씨의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강 씨의 자녀들은 여전히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강 씨가 물려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부동산이 이것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이 현실이 참담합니다. 송 씨는 60대 중반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는 것이. 송 씨의 자녀들도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아마 월세로 살 것입니다. 송 씨는 생각합니다. 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늙어가야 하나? 왜 집을 가진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나?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월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금액도 적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는데 실제 월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안 씨는 공공임대주택에 5년째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집니다. 안 씨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 씨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청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전세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한국도 선진국처럼 월세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소득입니다. 선진국은 소득 수준이 높아서 월세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월세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에겐 더욱 가혹합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고정되어 있는데 주거비는 계속 오릅니다.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생활 수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아끼고 여가 생활을 포기합니다. 집세를 내기 위해서. 유 씨는 70대입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금은 월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남는 돈은 20만 원. 유 씨는 하루에 6천 원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을 라면, 저녁은 김치와 밥. 유 씨는 병원도 잘 가지 못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유 씨는 생각합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집 한 채 없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유 씨는 때때로 눈물을 흘립니다. 혼자 있을 때.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늘어나고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주거비를 줄이려면 더 작은 집으로, 더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교통비가 늘어나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월세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집주인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주거는 기본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 곳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이렇게 커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무겁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작은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